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멤버십 회원분들과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시리즈 중에 이번 분은 네 번째 분이십니다. 자그마치 공대 쪽 교수님이신데요. 참 그 인터뷰를 꼭 어떤 비범원분들만 모시려고 하는 취지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좀 애매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의 즐거움에서 수학 공부하고 있는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원격대학에서 공학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기계공학으로 받았고, 대학원 분야는 그 메카트로닉스, 그러니까 좀 더 스페시픽하게는 초정밀 시스템 설계였고, 어플리케이션은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회사 몇 년 다니다가 그 마치 큰 기계의 부품처럼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싫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교육의 뜻이 있어서 때려치고, 그다음에 뭐 이후에 뭐 포닥도 하고 중견기업도 다니고 좀 유랑 생활을 좀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연구 분야는 그러니까 초정밀 시스템 설계, 그러니까 프리시전 머신 디자인, 그 중에서도 컴플라이언트 미케니즘이라는 분야이고요. 근데 이 분야가 요즘은 별로 새로 나올 게 별로 없어서 좀 새로운 재밌는 주제를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시면 이미 어떤 기계과 교수님으로서 충분히 자리도 잡으셨고 어떤 본인의 연구 분야도 어떤 해나가고 계신데 또 하필이면 이런 이상한 어떤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수학 공부를 해나가게 되셨는지 또 특히 이런 인터뷰까지 어떤 하시게 되셨던 어떤 마음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 응하게 된 이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간단해서. 그냥 간단히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멤버로 계신 분들 전부 다 각자가 모두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그다음에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또 수학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서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앞에 나왔던 그 인터뷰들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할 것 같은데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저희 인생은 정말 실패의 연속이었거든요. 어, 겉에는 잘 드러나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만약에 공학 분야에서 연구자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주제넘고 건방지긴 하지만, 혹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질문 주셨던,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사회적 역할, 이제 저의 업이 뭐냐면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것인데, 특히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하고 싶었던, 그리고 현재도 하고 싶은 분야에서는 수학을 어느 정도 좀 인텐시브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분야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논문을 읽고 싶은 거죠. 논문을 읽고 저도 그런 논문을 쓰고 싶은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이 그 CT,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그 장치랑 관련된 것이었고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도 저희 팀에서 했던 일이 CT 그 장치였는데 이 CT 쪽의 히스토리를 조금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CT 쪽이 CT의 연구 그 트렌드랄까 그런 게 그러니까 한동안 이미지 퀄리티에 중점을 뒀었다면 언젠가부터는 좀 다른 면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티팩트 제거를 하는 것, 그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증가시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로도즈. 그러니까 로도즈는 쉽게 말하면은 기존의 어떤 충분한 퀄리티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1만큼 쐈다면은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쏘고도 그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게 로도즈, 그러니까 이고요. 그다음에 로도즈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레디에이션 데미지,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도즈는 좀 중요한 얘기라서 잠시 뒤에 조금 더 미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게 이미지 퀄리티만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는 아니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전체 워크플로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환자를 받는 것에서부터 어떤 그 이렇게 스텝을 거쳐서 그 진단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만을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그때 좀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학회에 가서 들어보면은 뭐 제가 그런 학회만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면은 하드웨어보다는 뭐 데이터를 얻는 방법 그다음에 뭐 프로토콜을 뭐 어떻게 다양하게 한다, 알고리즘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다 베이스는 다 수학이거든요. 수학이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기계과 출신이긴 하지만 하드웨어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본질을 건드려 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도즈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CT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이랑 조금 다른 그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름을 말씀드리면 Statistical Reconstru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통계적인 기법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도즈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도즈를 적게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엑스레이를 약하게 쏘거나 하나는 우리 보통 병원에 가면 360도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360을 다 돌리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 실제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심장 CT거든요. 심장은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빨리 찍지 않으면 심장의 그 모션 블러라고 하는 그 움직임 때문에 제대로 찍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찍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본 흥미로운 그 연구는 뭐였냐면은 빨리 찍는 게 아니라 그 각도를 조금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뭐 90도만 찍거나 아니면 45도만 돌리거나 이런 원래 이제 영상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정보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인데 그 제한된 정보량에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그럴싸한 실제와 가장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제가 방금 그 쓴 표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걸 굉장히 하고 싶었고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제가 하기 위해서 통계를 바닥부터 하나하나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막했던 기억이 나고 소위 이 분야가 저에게는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학회에서 실제로 발표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저에게는 약간 좀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노다지로 보였거든요. 연구 분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찍먹이라도 좀 제대로 해봐야, 그래야 포기를 해도 좀 아깝지 않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거 예전의 얘기고요. 예전에 아쉬웠던 부분. 그다음에 현재 하고 싶어하는 분야, 제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험 로보틱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주 그 좁은 영역에 그 로봇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부딪히지 않고 각각의 로봇들이 각자의 타겟 위치로 가야 되는 그런 분야. 요거 이렇게 수험 로보틱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도 보면은 논문들을 보면 전부 다 수학이거든요. 수학이고, 그다음에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트렌드는 이 문제를 강화학습으로 풀고자 하는 그런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결국은 제가 수학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제 답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좀 실질적인 이유로 수학을 조금 어쨌든 제가 기본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를 채우고자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해주신 말씀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계과 어떤 이제 그 교수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어떤 해오시는 연구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헤비한 수학들을 쓰는 쪽들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사이드에서 연구들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쪽에서 연구들을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다. 어떤 그 면에서 충분히 사실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좀 그 측면을 좀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사실 이제 그 공대의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수학 자체가 일종의 필요악으로서 어떤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반면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어떤 헤비한 수학들을 공부하시겠다는 약간 의지처럼 여겨지는 면도 또 다른 한편으로 있거든요. 어떤 필요한 어떤 딱 그 이상 어떤
어떤 약간 이제 취향 내지 어떤 선호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그 연구 외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본인께서 약간 수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좋아하고 싫어하게 느끼시는지를 좀 그렇게 느끼시는 어떤 주관적인 여하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일단 싫어하는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면은 있지만 싫어하는 면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수학을 좋아한다? 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약간 좀 더 큰 그림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공학이랑 뭐 수학이랑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 현상은 결국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예전에 했던 박사 과정 때 했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 그 초정비 시스템 설계 또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아이템이 뭐냐면은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 장치, 기계 장치라고 부르겠습니다. 기계 장치의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이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인풋은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봇으로 치자면 뭐 로봇의 뭐 팔 길이가 얼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가 될 것이고, 출력은, 그러니까 아웃풋은 이 그 기계 장치의 성능이 되는 거죠. 성능이 되는 것인데, 그 뭐 어떤 기계가 됐든 대부분의 기계 공학에서 쓰는 그런 기계 장치들 경우에는 이 장치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하나 바꿀 때마다 해석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최적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도저히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딱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허용되는 오차 범위 안에 맞는 모델을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모델 가지고 제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파라미터 스터디도 할 수 있고 최적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델을 구성하는 부분에 사실 수학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헤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인텐시브하게 쓰이는 면이 있어서, 사실 이게 꼭 제가 했던 분야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의 대부분의 분야가 이런 식으로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수학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사실 미리 좀 정리를 해봤어서 세 가지 측면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그러니까 좀 일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개인적인 이유를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이유, 그다음에 30대 때 좋아했던 이유, 지금 좋아하는 이유,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이유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이유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정말 문제 푸는 게 재밌어서 그래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마치 그 어두운 공간에서 손에 뭔가 간단한 도구를 들고 이렇게 미로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있는데, 이 답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딱 그 맞는 퍼즐을 찾은 순간, 그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런 면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좋아하고요, 그런 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아마 30대 좀 넘어서서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좋아하는 수학자 세 명을 꼽으라면 제가 그 오일러, 괴델, 그다음에 에어디시, 이렇게 세 명을 꼽는데, 특히 이 중에서 제가 괴델의 불완전성 원리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마 수학에 대한 그 인식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완전 무결한, 논리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학문.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어떤 문제는 항상 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계산과 논리 그 과정에는 그러니까 소위 당연함으로 도배되어 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준 게 괴델의 불완전성 원리였거든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생긴 인생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인생 철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은 다 존재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전 같으면 틀렸다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것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도 하게 됐고 뭐 그래도 돼 라던가 아니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라는 말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은 이건 이제 최근에 느끼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최근이라 함은 그 수학의 즐거움에서 하고 있는 기초부터 대학원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저는 수학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세계관의 구축 또는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제가 계속 해왔는데, 뭐 어떤 공리나 정리, 예를 들어서 완비성 공리나 뭐 자연수의 성질들 이런 걸를 보면 예전에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냥 그냥 뭐 그렇겠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요즘은 조금 관점이 달라졌거든요. 아, 그런 공리나 정리를 보면 왜 그렇지?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리계라는 게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만들어진 과정도 보면은 처음에는 유클리드 공리 그 5개로 시작을 했다가 이 5번째 평행선 공리 그러니까 이게 공리가 맞을까? 혹시 정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확장을 하다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진 어떤 그 최소한의 성질들을 우리가 공리로 부른다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진 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러면 공리가 그렇게 구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요즘은 그 기초부터 대학원 그 시리즈 스터디를 하면서 그 스토리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것에도 요즘 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의 내적 동기 그러니까 저는 내적 동기가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향상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그러니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고 그러면서 또 같이 배우고 싶고 그런 과정 자체를 즐기는 면이 저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대단하시다고 벌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하고 계신 것들이 이미 있는데 또 그 가운데 어떤 수학까지 지금 제대로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 거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학을 공부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느끼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도 이런 걸 느끼는데 일단 이런 교수님도 이런 것들을 느끼는구나 하고 좀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